반갑습니다. 김나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정리의 1등급 문제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35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n 플러스 1차의 다항식을 n차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이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우와, 막 지수가 막 자연수 막 알려주지도 않고 막 나와 있으니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그치? x에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이의 n제곱. 지금 몫이 따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제가 qx라고 이렇게 써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써주니까 제가 qx에 대한 힌트를 바로 확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어. 왜? 지금 여기에 대한 최고차항이 n 플러스 1차고 여기는 n차야. 한 차가 차이 난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 qx를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 왜? 하필이면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딱 1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qx를 x 플러스 미지수환을 만들어야겠죠. 플러스 m 이렇게 둬볼게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 x 플러스 2의 n제곱에다가 x 플러스 m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n과 m을 찾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단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미 비교를 했어. 1이라고 당연하잖아. 그 다음 제일 만만한 거 상수항이죠. 상수항이라는 거는 우리는 결국 양변에다가 x에 0을 넣는다라는 거니까 괜찮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은 0 집어넣을게. 2의 n제곱에다가 0 집어넣으면 m이 되고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치? 그럼 지워. 여기 0 되고 0이 2의 n제곱에 n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때 지금 이 n은 자연수래매. 즉 이만큼은 0이 될 수가 없어. 여기서 n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려올게요. 어디에다가? qx에다 데려와야지. 그럼 이쪽 우변의 식이 n 빼고는 다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x 플러스 2의 n제곱에 m자리에 마이너스 1 넣을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지금 왼쪽에 써줬던 우리 n 플러스 1차 이쪽에다 데려올게. 비교해 보려고 이쪽에서. 플러스 an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n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 재밌어요. n 플러스 a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 그리고 한 번 더 정확하게 봐줘야 될 게 a는 양의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찾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 식을 다루면 좋을까 이거야. 일단은 a가 미지수이기도 하고 상수항 다 이미 비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값? 일단 1을 넣어볼까 싶어서 n에다 제가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면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1 넣으면 플러스 1 되거든. 즉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좌변이 정리가 돼. 우측에다도 1 넣어볼게.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개수 비교하게 되면 a가 1이다 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때는 n 플러스 a가 2가 되거든. 우리 여기까지 살피면 바로 묻고 있는 최소값이 2가 된다라고 뽑을 수가 있어. 왜냐? 만약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그 후에 언젠가에 a가 나오게 되잖아. 이 a는 양수예요. 그치? 결국은 n 플러스 그때의 a는 무조건 2 플러스 a니까 2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치? 아, 근데 여기 x가 빠졌죠. 이렇게 x 채워 넣어줘야 우리가 이제 개수 비교해서 1이라는 걸 꺼냈는데 그래서 이때의 최소값이 2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나머지인 경우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로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조금 특별한 풀이가 보였죠. 이러한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4차 다항식에 대해서 이러한 2차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흐름을 조립제법을 이제 이용하라고 하는데 힌트를 잘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저 2차 이 친구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 1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조립제법은 이 중에서 x-1인, 그쵸? x는 1에 대해서 한 거고 그 다음은 이 x 플러스 2, 즉 x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뭔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정확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앞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 x 플러스 1인가? x 플러스 2인가? 막 그거 n제곱으로 묶어주던 그런 거 있잖아요. 조립제법이 연결됐던 거.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4차 다항식을 제가 fx라고 해줄게요. 쓰기 좋게 fx라고 하고 fx를 저는 맨 처음에는 x-1로 나누고 싶다 그거지. 이렇게 x-1로 나눈다는 거는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2에 대한 이제 몫이 만들어지고 더하기 나머지가 생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몫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기를 하는 거지.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x-1에 대해서 x 플러스 2 해주시면 어떠한 몫이 나오고 또 나머지가 이렇게 생겨서 2라고 할까요?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2에 대한 흐름이 지금 왼쪽이랑 연결해서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 지금 한 번 더 몫에 대해서 나눈 거는 조립제법 한 다음에 여기 계산되는 다 더해서 나오지는 2칸 있지. 2칸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구에 대한 정보야? 이 Q1X, 이 몫에 대한 정보잖아. 여기에 대한 거는 Q1X에 대한 정보예요. 특히 이제 각 항들의 개수들을 이제 나열하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개수들을 나열한 다음에 다시 조립제법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1차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나오게 되는 이 Q2X에 대한 정보는 여기겠죠. 이 밑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 수들이 이 친구가 이제 Q2X에 대한 정보, 즉 항에 대한 개수들을 이제 나열해 둔 거고 이제 마이너스 15가 여기 들어가고 R2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그 나머지는 이 R1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이제 분석이 되었으니까 수를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딱 우리가 식을 완성시키도록 그래서 숫자가 필요한 숫자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x-1이고 x 플러스 2에다가 우리 q2x에 대해서 이 정보에 즉 개수를 데려오자는 거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치?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시고 위에가 플러스 1 이렇게 완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지금 이 마이너스 15가 R2가 되는 거고 이 친구 1이 지금 R1이 돼서 이러한 지금 식과 조립제법에 대한 그림을 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fx를 제가 지금 4차식을 fx라고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개수를 찾아주라는 거는 우리 이 식을 전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전개해 줄게요. 나머지는 그냥 다 계산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왼쪽 넣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 데려오시면 마이너스 15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1 까먹으면 안 되고 여기 다 전개하죠. 4제곱에다가 우리 세제곱은요 1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2 x 세제곱 괜찮습니까? 그리고 제곱은요 제곱은 6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3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 계산해 주시면 1x제곱 되는 것 같아요. 1x제곱 x제곱 그리고 x과학으로 갑시다.
여기 6x에다가 플러스 6x 이쪽이랑 곱해서 6x, 여기도 6x니까 12x.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뒤에 나머지 계산 붙여주시면 플러스 15 플러스 1 계산하겠습니다.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제곱에 우리 마이너스 3x 여기는요 16 더해주시니까 플러스 4. 이 친구가 지금 x 4제곱 플러스 a, b, c, d다 이렇게 되고 글씨 막 날라가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a, b, c, d 다 곱하는 거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랑 곱하기 1이랑 곱하기 마이너스 3이랑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네요. 6, 4, 24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 전개하는 계산이었고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리제법을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저처럼 식을 어떠한 흐름이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적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를 보고 다시 풀어보실 때 한번 fx 또는 이제 저 4차 식을 한번 적어보시고 지금처럼 x-1로 나눈 그 상황 이어서 이제 몫을 나눴을 때 이 식을 진행을 다시 스스로 써보면서 왼쪽이랑 잘 비교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조리제법이 이런 식으로 문제랑 엮어 나오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양쪽이랑 어떤 흐름인가를 파악하기에도 너무 재밌고 한번 꼭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 볼게요. 37번으로 가볼 텐데 아하, 기니디 문제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여 있는데 기억 볼게요. fx가 일단 문제를 한번 써볼까요? 무슨 상황인가? fx를 2차식인 gx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고 나머지를 rx다. 이때 이제 이 친구가 2차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시면 그래서 저러한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rx는 나누는 게 지금 2차식이니까 그보다 작은 1차식이니까 다 동그라미? 아니죠.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따져볼 거야? 이 뒤가 뭐 인수분해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그 오리지널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3으로 나누는데 저 3차식 다 데려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얼른 빨리 나눠주시고 이 x 세제곱에 4x 제곱 플러스 6x 빼줄게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더하기 3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 빼주시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1차식이 나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친구는 2차식인데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아니라 1차식이 잘 나오고 있어서 기억은 오케이, 옳다. 그리고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gx가 이제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일단 서로 다르다고도 했고 두 근이 있어서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니은을 gx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이 알파랑 베타래. 즉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다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인수정리랑 이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gx는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지금 f에 대한 알파, 베타 값이 같냐라는 건데 우리 이 친구로 한번 여기 기억이 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했어. 자, 볼게요. 그냥 다 일단 넣어야 될 것 같아. 니은에 대해서 넣으시죠. 지울까요? 우리 기억 그냥 단순한 나누기니까 여기 지울게요. 1차식이었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니은에다가 지금 결국 gx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니까 fx가 이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qx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 이럴 때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값이 같냐라는 건데 넣어보세요. 알파 넣어주시면 이쪽은 날아가죠. 그 다음에 알파가 남아요. 그치? 그리고 똑같이 베타를 넣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날아가.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에 대한 베타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같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나누는 거는 2차이기 때문에 RX는 이제 다른 문자 뭘 가져올까요? A랑 B가 없죠. 그러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일자식이라고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파랑 베타 넣었다고 이게 지금 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알파랑 베타 넣었다고 이 둘의 값이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 너무 논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거는 같다라고 볼 수 없어 라고 그냥 X를 하고 넘어가도 사실은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논리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 사실 더 정확하게 좀 잡아주려면 하나 예시를 넣어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발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x는 저 그대로로 둘게요. 3차네. 저 식이라고 두시고 제가 gx를 어떻게 해볼 건가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 그러한 2차식이어야 되니까 x-1, x-2 이렇게 생긴 이제 2차 다항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 fx가 x-1, x-2 그 다음에 q가 되고 더하기 이제 뭐 rx가 된다라는 건데 그쵸? 그러면 f1은요. 이때 f1은 여기 날아가고 결국 여기다 1 넣은 값인데 후딱 1 넣었을 때는 쉬우니까 계산해 주시면 12, 12 더해서 24가 돼요. 이게 지금 R1에 대한 거고 나머지 비교해야 될 게 이제 F2가 되지. 왜냐면 이 값이 지금 R2가 되어서 그쵸? 그러면 이 2를 넣으면 마찬가지로 날아가고 R2는 여기에다가 2를 넣으라는 건데 우리 다 지금 양수인데 더 큰 값 넣으니까 당연히 지금 24보다는 커지겠죠. 계산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제 당연하게 이제 24가 아닐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같지 않아서 니은이 이제 옳지 않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한번 본 건데 지금 봐도 너무 이제 1차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 들어가는데 이 2개를 넣는다고 같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이렇게 해주시고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귿으로 갈 건데 디귿에 대한 문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gx가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질 때 위에 니은이랑 되게 같지 않아요? 결국은 같은 그 상황인데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해준 거죠. 심지어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를 또 다르다고 해줬으니까 정말 이제 똑같은 gx다. 이럴 때 이러한 상황일 때 같으면 이제 상수이냐라고 묻는 거지. 이때 지금 아까는 같을까를 생각해 준 건데 이 디귿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귿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금 같을 때를 따져주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얘를 다시 살려줘야 될 것 같네.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서 같다고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넣어주시면 A 알파 플러스 B와 베타 넣어주시면 A 베타 플러스 B A랑 알파 혼돈하지 마시고 이 둘이 같을 때 지금 여기는 상수이니 즉 A는 0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지금 보면 일단 B를 날려 그리고 옮겨주시면 A로 묶으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야.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알파랑 베타랑 같거나인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디귿의 문장에서 알파 베타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르니까 A가 0이구나. 즉 여기가 0이라서 이 RX는 상수항이구나. 이렇게 바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고 해서 모두 고르자면 이제 기억과 디귿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니디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 박스 문제에서 오는 그게 있지만 지금처럼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변형하고 우리가 알던 그 나머지 정리로만 이제 적어주시면 그 다음 길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니은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히 아까처럼 발리가 있다라면 더 확실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니은이 옳지 않다라는 것도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기니들 보면 그냥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제 이름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삼각색으로 쓰기엔 좀 그러니까 김나린, 김다린. 좀 재밌는 게 기니, 디리, 미가 있어요. 그 자음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더 이상 없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혼자 이거를 언젠가 알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좀 재밌다. 기니디리 미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38번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 단의 마지막 문제이니까 수다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가 매점 시간이라고 넣어봤는데요. 이제는 뭘 넣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막 넣고 싶은 거 넣기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거나 이제 막 등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저희 강의 글에도 공지를 남겼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거나 소개하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거나 하는 거 얘기 써주시면 제가 다 일단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매점 시간이라고 한 거는 이제 내가 아는 맛팁이라고 해봤는데, 그냥 평소에 나 혼자는 아니겠지만 제가 좀 특별하게 만들어 먹는 어떠한 그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저도 어디선가 예전에 봤거든요. 어딘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요새는 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좀 쉬우니까 해 먹었다라고 표현도 웃기다. 아이스크림만 필요하니까 그 그릇에 어느 밥그릇 같은 거에 우리 아이스크림 콘 있죠. 아이스크림 콘을 다 까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봤을 때 맨 처음에 어디선가 볼 때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그 콘이 그 세개콘이라고 할게. 세개콘이었거든요. 되게 걔가 제일 크잖아요. 나름 여기 막 이렇게 초콜릿 있고. 그 친구를 이제 다 까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거야. 뒤집어 넣어야겠지? 그래야 이제 안 빠지니까.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우유를 부어요. 우유를 좀 이 정도 부어요. 그 다음에 그 숟가락으로 막 막 부셔서, 그러면 시리얼처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 아이스크림 맛이 나겠지 하는데 팥빙수 맛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다라는 거. 제가 사실 이 콘 말고 딴 걸로는 안 해봤는데 뭐 다양한 콘으로 또 해먹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서 오늘도 한번 해먹을까 하는데, 이거 집에 콘 있으시면 한번 해먹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진짜 순삭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어쨌든 콘 하나를 먹는 건데 그래도 오래 즐기면 좋은데 이렇게 먹으면 후루룩 먹어버려서 아주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보고 그냥 따라해봤다가 집에 아이스크림이 늘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문득 제가 막 미술 시간, 음악 시간 하다가 매점 시간 앞에서 뭐 까먹을 순 없고, 그래서 뭐가 있었지 하면서 하나를 그냥 얘기해 봤는데 한번 해 먹어보시고. 제가 근데 매점 시간 하니까 그 매점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에 매점이 있죠. 없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저희 학교에 매점이 있는데 제가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VIP가 아닐까. 사실 VIP를 떠나서 다른 선생님들은 매점을 다니실까? 저는 매점을 진짜 잘 다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매점을 갔을 때에는 이제 매점 사장님, 매점 선생님, 전 다 선생님이거든요. 매점 선생님께서, 사장님께서 선생님이시죠? 하신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낯설게 이제 과자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꺼내주셨는데, 지금은 저 나타나면 이제 못 드시겠어요.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는 거기서 선생님인데, 제가 갑자기 또 매점하니까 생각나서, 많이 이거는 솔직히 창피한 얘기인데 절대 자랑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재밌는 얘기라 해보자면, 그대들은 좀 너무 어려서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 2년 전쯤에 저희 뭐라 그러지? 뭐라 해야 될까? 주머니 포켓몬? 뒤를 안 말했으니까. 그러면? 뒤를 이어 말하면 이제 주머니 몬스터. 그 빵이 한때 대란이었잖아요. 그게 진짜 대란이었거든요. 요새는 뭐 편의점 가면 너무 많지만, 그때는 대란이어서 막 큰 마트 가서 막 오픈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그 편의점 갈 때마다 열심히 이제 막 사려는 애였거든요. 나이는 있지만 하여튼간 참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이제 사러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매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또 매점에는 또 들어오더라고. 제가 그거를 빵도 빵이지만 알다시피 거기 들어있는 디아브 스티커 때문에 이제 막 사는 거잖아. 그래서 매점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막 뛰어서 매점을 가는 거지, 줄을 서러. 저희가 10시에 이제 매점이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수업을 끝나고, 정말 지금부터 다 창피한데, 이제 2교시가 끝나면 한 10시 언저리 되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저는 선생이니까 수업 끝나기 한 몇 초 전에,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러게요. 미안한 행동인데 좀 빨리 뛰고 싶어서 막 종치기 전에 막 뛰어가서 매점 줄을 섰어요. 제가 뛰어봤자 어차피 아래에 있는 층 애들이 더 빠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섰잖아. 거기 사이에 저도 이제 줄 서서 빵을 받으려고, 주머니 몬스터 빵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정말 창피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딱 제 차례가 돼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매점 사장님께서 아, 선생님 혹시 학생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렇구나. 그렇게 좋은 생각이 그렇게 어른스럽고 좋은 생각이 하면서 너무너무 창피했고 그래서 그때 줄 꽤나 길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웃는다기보다 안타까워했거든요, 저를. 물론 애들은 빵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아브 스티커는 저한테 다 주지만, 그때 저도 그냥 막 사고 싶었거든요. 그땐 사는 게 또 중요했어요. 하여튼간 그때 그거 창피함만, 부끄러움만 굉장히 깨닫고 교훈을 얻었다. 혹시나 또 하나의 대란이 일어난다면 아이들과 경쟁하지 않겠다. 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너무 풀려서, 네, 요새 겨우 끊었습니다. 한때 중독이 심했어요, 제가. 요새 겨우 끊었어요. 알죠? 이렇게 정말 친구들이 많이 가져다 줘서 저 진짜 빠른 수집을 한 다음에 겨우 중독이 멈췄습니다. 자, 이제 38번으로 가볼게요. 자랑스럽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네? 자, 가자. 자, 2026 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나눈 나머지, 우리 이렇게 차수에 지금 이제 내년에 연도죠.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가끔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이제 2026 제곱 마이너스 1을 이러한 4차당식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쟤도 숫자가 뭔가 크고 이 친구도 길고, 그쵸? 상황을 써봅시다. 2026 마이너스 1을 지금 4제곱에 x 플러스 1을 나눴을 때의 몫이 있어서 나머지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뭐 3차, 최고 3차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다 이제 10을 넣어서 R에 대한 10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어떻게 진행할까 한번 보는 거지. 보통은 이 부분이 뭐 인수분해가 된다라던가 해서 우리가 뭔가를 써먹어야 되는데, 택도 없죠. 이쪽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되니 싶은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그 인수분해가 되는 방법 중에 알아두면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 n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요, 이 n보다 하나 작은 수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n-2 차례로 이제 적어집니다. n-3제곱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1차, 마지막에 1이라는 상수까지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게 된다.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분배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거든. x부터 이제 곱해주시면 x의 n제곱에 x의 n-1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x가 곱해지는 거니까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1 곱해준 거 이제 빼줘야 되는 거니까 1 곱해주시면 그대로 그쵸? 마이너스 2 따다다 x 플러스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말이야 이 중간에 이 x까지 다 똑같은 게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남는 게 지금 보시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괜찮지?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해서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떠올렸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떠올렸다고 치자. 자, 이렇게 떠올렸어.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뭔가 n에 2026을 넣어서 이쪽에다 해줄까? 라고 해도 그 다음 뭐 어쩔 것이요. 여기가 막 2025부터 막 나열이 되고 있고 여긴 4부터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 둘을 이제 뭐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이쪽을 한번 바라봐 보는 거지. 왜? 이쪽은 또한 이쪽 꼴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4제곱, 세제곱, 따다닥 1까지 제가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에다가 x-1을 곱해주면 제가 얘보다 하나 큰, 4보다 하나 큰 5-1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친구를 이제 사용해 보겠다 그런 거지. 어떻게 사용할 거냐? 2026이 너무 크니까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로? 5로. 5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1만 넘어오면 되는 거니까 4제곱, 세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1 이 친구로 이제 2026을 뭔가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보자. 2026 와, 이제 2025년도가 시작했는데 2026을 쓰고 있으니까 영 낯설어요. 그쵸? 우리 항상 새해가 아니 또 딴소리 있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5에다가 우리 지수법칙 사용해서 405 그러면 2025니까 곱하기 x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지. 그러면 이 x의 5제곱 위치에다가 이 친구 너무 데려와주고 싶잖아. 데려와 x-1에다가요 4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플러스 1이 더 있네. 이렇게 바깥에 있고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지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을 마저 해준 다음에 그치? 그런 다음에 이 4차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해줄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양쪽에다 해줄게요. 다시 쓰지 않고 여기 x 2026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이 제일 중요한 거 빼먹어. 405제곱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친구를 지금 만약에 x 이 4제곱이 있는 이 다항식으로 나눈다면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정보가 필요한 거지. 괜찮아요?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까? 그냥 4차. 이 4차가 들어있는 이 친구는 이만큼은 궁금하지가 않아. 그쵸? 그럼 왼쪽에 이 식 중에서 이만큼의 4차가 들어있는 친구는 다 날려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난 궁금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기를 기준으로 이 왼편을 A라고 생각해보고 이 더하기 1을 이제 제가 B라고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그럼 이 부분이 A 플러스 B에 대해서 405제곱이고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지. 괜찮지? 그러면 여기가 또 405개가 막 늘어진다라는 거잖아. 찾아다 405번이 무려 이 친구가 이제 405번
곱해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x-1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4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A가 있으면 이 전개되는 식 중에서 A를 가지고 있다면 A 안에는 이 4차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즉 다 전개를 했을 때 우리가 B가 다 곱해지는 경우 말고는 A가 하나씩은 뽑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A가 있는 경우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B만 있는 경우는 B의 405제곱에 곱하기 x-1, 이 친구만 일단 생각해줘도 충분하다 그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B가 지금은 또 1이야. 그러면 1을 곱해주시면, 여기가 1을 곱해주시면 x-1을 생각해주면 충분하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일단 4차보다 훨씬 작게 나왔으니까 얘가 바로 Rx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2026제곱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 그치? 아까의 저 인수분해 이쪽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 왼쪽에 큰 거를 A, 그 다음에 1을 B로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된다고 생각했을 때 A가 들어가는 항은 무조건 날려도 좋은 게 이 4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날리고 들어있지 않은 B만 다 곱해진 B의 405제곱에 X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1을 해달라는 거지. B가 이때 1이니까 또 이렇게 간결하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머지의 항이고, 우리는 이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R에 대한 10, 그러면 9,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문제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첫 번째 이제 풀 때 우리가 앞에서 여태 문제를 풀면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 처음에 인수분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인수분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진행할 때도 앞에서 이러한 느낌으로 진행되던 문제도 있기도 했거든.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RX를 단순하게 뺄 수 있는지, 남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다음 이어나오는 게 이제 인수분해 단원이죠. 그치? 인수분해 단원은 곱셈 바로 또 이어가. 아까 다른 말 많이 했으니까 이어가 봅시다. 곱셈 공식의 역방향이 이제 인수분해죠. 바로 이제 다음에 진행될 그 단원이 인수분해라는 이제 소단원의 내용은, 우리가 일단은 진행되는 게 어쨌든 물어보고 있는 게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는 게 이제 가장 토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대표적으로 유형이 나뉘어지겠죠. 제가 쓰는 이 유형을 절대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등장한다라는 거를 잠깐 소개시켜주고 그냥 예고를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유형으로 나누고 외우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좋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있겠죠. 이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거는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장 1단원에서 했던 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역방향,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게 될 거고, 두 번째, 이 인수를 분해하라는 거는 또 이제 공통되는 부분을 이제 묶어서 빼주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통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문제들이 그 문제를 봤을 때 공통 부분들이 이제 바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공통 부분에 대해서 치환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 치환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사용해 봤죠. 그래서 치환으로 이어간 다음에 이제 뭔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치환을 했는데도 그 다음 인수분해가 잘 안 돼. 뭔가 방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어떠한 적당한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잠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제 진행하게끔 여러분이 살짝 조작해주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연산의 또 조작이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좀 필요하겠지. 그치?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여러 가지 문자가 여러 개라고 할까요?
여러 개의 문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식이 막 다항식이 나열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X라는 문자 하나로 나열되어 있으면서 인수분해를 하곤 했지만 이제 뭐 X, Y, Z라든가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져 있으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라는 거죠. 방법은 똑같겠지만 괜히 문자가 이제 정신없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헷갈려요. 이럴 때는 이제 보통은 하나의 문자로 내림차순을 일단 만들어 주고는 합니다. 하나의 문자로. 문자에 대해서 이제 내림차순을 적어주면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시작해야 될까라고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또한 그 하나의 문자는 그 차수가 가장 적은 문자로 초이스하는 게 뭔가 흐름이 잘 보인다라는 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라는 거는 특히나 1차식으로 나뉜다라는 거는 인수정리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인수정리를 뭔가 활용하면서 인수분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인수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어서 잘 보던 게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또한 많습니다. 인수분해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제 막 전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수분해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식을 계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산의 토대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단원이 물론 이제 인수분해를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라면서 이제 좀 그 안에서 꾸려지다 보니 여러분들이 복잡하지만 여기 이 단원에서 훈련이 잘 되어야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넘어갔을 때 다양한 이제 다항식이 나왔을 때 처음 단계로 인수분해를 착착 하면서 그 다음 풀이 흐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이게 단순한 내용 자체는 뭔가 인수분해를 하여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국은 또한 진짜 중요한 단원의 시작이다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 2, 3, 4에 대한 내용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다음 시간부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인수분해 공식만 그러면 잠깐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곱셈 공식의 반대라고 했잖아. 그러면 곱셈 공식 잠깐 떠올려서 전개된 모양에서 묶어주는 거지. 우리가 전개된 모양이 이제 중학교 때는 2차 많이 다루는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3차가 많이 헷갈렸죠. 이렇게 3차가 이러한 꼴로 이제 전개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자. 인수로 묶어주면서 인수 분해를 해보자 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할 일이다. 마이너스일 때는요. 마이너스가 중간중간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고 이럴 때는 뭔가 3차가 두 번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까라는 눈치는 요 앞에 A의 세제곱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B의 세제곱의 이제 등장으로 우리가 좀 이제 힌트를 얻는 거지. 힌트를 얻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A-B의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될 테고 또 이 형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분해를 해줄 수 있을까? A 플러스 B로 묶어주면서 뽑아주면서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생각해 줘야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D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익숙한데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조금은 빠르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3개의 제곱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지.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이것은 어떻게 된 꼴의 전개였는가 이 친구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 왼쪽의 방향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을 중점으로 볼 것이다. 지금은 단순한 이 인수분해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보면 이제 앞에 문제들은 길이 바로 보일 거야. 하지만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새롭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외우는 거 아니야. 잠깐 소개만 한 거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